안녕하세요. 아토피 운동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젠틀길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 케어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토피 있는 분들 가장 큰 문제가 가려움증이잖아요. 그 가려움증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하나하나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이렇다 할 방법이 딱히 있다라기보다 조금 어느 정도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앞전 영상들에서 제가 조금 언급드렸던 방법들과 병행되어야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말 미치도록 가려울 때, 정말 너무너무 가려울 때는 이게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보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한테는 가려움증을 참아야 되고, 계속해서 아토피가 올라올 때도 긁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토피형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주변 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려움증이 올라왔을 때 긁지 않는다고 해서 아토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토피는 긁으면 이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들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지는 태선화가 더 심해지기는 하지만, 긁지 않는다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건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성이 돼서 팔이 접히는 부분,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하죠. 목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도 이 부분이 있고 손목 위쪽에도 이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움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가려웠다가 긁고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피부에 상처가 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태선화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피부가 거칠고 두꺼워지고 주름이 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스팩이나 얼음을 감싼 봉지를 사용해서 피부에 직접 물이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차가운 얼음들에 이슬이 맺히다 보니까 물이 좀 닿는 경우는 있는데,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감싸가지고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너무 길지 않고 한 3에서 5분 정도만 가려운 부위에 올려주시면 피부가 좀 온도가 낮아지니까 가려움증이 좀 완화가 될 거고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그쪽에 차가운 온도 때문에 피가 몰리면서 또 가려움증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온도를 낮춰주고 감각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톱을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긁다 보면 손톱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긁게 되기 때문에 짧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위생적인 면에서도 이게 좋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잠을 자는 중에 이걸 정말 참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정말 미지수거든요. 손을 묶어놔도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도 잠을 잘 때에는 장갑을 벗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긁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손톱을 길어지지 않도록 짧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습크림인데, 보습크림을 발라주어야 하죠.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게 발라주세요. 보습크림이라고 하는 게 수분도 많지만 유분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아무리 식물성 유분이다, 식물성 오일이니 뭐니 해도 이게 과하게 피부에 올라갈 때에는 어느 정도 피부에 그런 순환이나 이런 숨 쉰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피부의 호흡 자체를 막으면서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을 오히려 할 수 있으니까 보습크림은 가능한 한 적당히 발라주시고,
정말 심한 부위에 계속해서 보습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살짝 올려주시고 피부의 온도를 또 낮춰주시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긁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손도 대지 마세요. 긁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 가려움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해보고자 손을 살짝 올려서 비빈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이게 긁는 행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긁는 그 순간에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냥 손을 댔다가 뭐 이렇게 문지르다가 하다가 그 감각이 더 강화되면서 긁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려움증을 느꼈을 때 손을 대거나 추가적인 긁거나 추가적인 감각이 추가됐을 때 더 가려움증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긁고 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또 긁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각에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가려움증이라든지 긁으면서 느껴지는 시원함에 이런 감각들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요. 이 강한 자극을 한번 느끼면서 점점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이상의 시원함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독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긁는 습관이 생기고 사실상 딱히 가렵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이미 손이 가서 긁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중독되고 더 심해지기 전에 최대한 긁지 말고 손도 대지 마세요. 손톱은 우리 몸에 쓰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절대 긁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긁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긁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평소에 긁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뭐 두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또는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아예 그 책상이나 무릎에서 손을 떼지 않는 연습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그냥 뭐 일종의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묶어두는 역할을 하면서 간지러움증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한 2, 3주만 해보셔도 많이 나아진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아토피가 심한 부위를 계속해서 눈으로 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가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게 익숙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올라오고 붉게 부어있는 그 부위들을 볼 때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이 쓰이고 손이 가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각질이 올라와 있으면 뜯으려고 한다거나 각질을 떼내기 위해서 긁는다거나 문지른다거나 하는 또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심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증상이 나아지는 데는 크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심한 부위에는 아예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긁지 않는다고 해서 아토피 증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정말 심할 때는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 만성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태선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태선화의 흔적은 평생 가거든요. 그 흔적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긁지 않는 연습, 훈련 분명히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도 운동 기록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영상 앞부분에 나왔던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은 사실 올리려고 올렸다기보다 저기 거울에 제 아내가 비쳐서 그거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올려둔 거고요. 그래도 아토피 관련 이제 영상이니까 아토피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사진에서보다 더 심할 때도 있었고요. 더 좋은 컨디션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컨디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영상에 하나하나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운동은 오늘도 손목 운동 했고요.
푸시업도 계속하고 AV 슬라이드도 70개 진행을 했습니다. 푸시업을 제가 이 영상 처음에 찍기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50개도 할 수 있었을까요? 50개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100개 넘게도 진행을 할 수 있고 파이크 푸시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높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들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제가 또 직접 찍은 걸 보니까 또 웃기기도 하네요. 머리가 내려가는 건지 몸이 내려가는 건지 모르는 자세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영상 찍은 만큼 또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몸의 모양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조금 꾸준히 못 올린 것 같아서 다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러닝 영상 같은 것들을 운동은 했는데 촬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또 올려볼 거고, 요즘 무릎이 계속 조금 완벽하지 않은 컨디션이라 런지나 스쿼트를 쉬고 있는데 빨리 무릎을 회복을 해서 다시 런지 1000개, 2000개를 채우기 위한 훈련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사이클, 실내 자전거를 집에서 그래도 계속 꾸준히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는 무릎이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내 사이클도 타고 있고 유산소 운동을 늘리고 있는데 아직 체중이 많이 줄지 않아서 식단 조절을 시작을 이제 하겠습니다. 식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식단들도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네요. 가려움증이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감각이 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이런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우리 피부 안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되면 이런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고, 우리가 이 가려움증을 느끼고 피부를 긁게 되면 여러 가지 약한 통증 신호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는데, 그 동시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또 분비가 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 다시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는데, 그런 게 세로토닌이 우리 몸 안에서 또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해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결론은 어찌됐든 가능한 한 긁지 않는 거니까 긁지 말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